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몸도 건강하고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먼 미래는 그냥 막연한 상상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든 주변 사람이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나도 언젠가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돌보거나 가까운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고민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선택지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사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택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 먼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정말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자녀가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봐드리고 부모님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게 꼭 이상적이거나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대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늦게 퇴근하고 며느리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니까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이상적이거나 간단하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편리함 속의 현실적인 문제.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간병인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든 집안일, 식사 준비, 약, 복용 관리, 심지어 개인 위생까지 도와주니까요.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쁜 경우라면 간병인이 부모님의 돌봄을 대신해 줄 수 있어서 많은 가정이 이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간병인의 월급이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 금액은 노인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자녀들이 이 비용을 도와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모든 간병인이 나와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 해서 불편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나는 아침엔 죽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간병인이 자기 편한 대로 다른 음식을 준비해 왔던 거죠. 이런 사소한 충돌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간병인을 교체하게 됐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확실히 편리한 선택이지만 비용과 인간관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양원 생활 안전하지만 제약이 많은 선택. 요양원은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인을 함께 제공하니까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양원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자유의 제한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심지어 산책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집에서 자유롭게 살던 분들에게는 이런 규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에요. 고급 요양원의 경우 매달 수백만 원이 드는데 이 금액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제 친구 어머니도 요양원에 잠깐 계셨는데요. 결국 몇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여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였어요. 요양원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잃게 되는 것도 적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가 찾은 새로운 방법. 그럼 이제 전통적인 방식들이 모두 맞지 않을 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70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자신의 삶에 잘 맞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자녀와 함께 살 때는 자꾸 눈치가 보이고,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자유를 잇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주 가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마트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매달 50만 원을 드릴 테니 매일 2끼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나? 젊은 부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익숙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젊은 부부는 추가 수입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관계를 통해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내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노후 생활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어 자립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사실 젊을 때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몸도 건강하고 매일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먼 미래는 그냥 막연한 상상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든 주변 사람이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나도 언젠가 혼자 지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돌보거나 가까운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고민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선택지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사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택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중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 먼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정말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자녀와 함께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죠. 자녀가 부모님을 가까이서 돌봐드리고 부모님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자녀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매일매일 쏟아지는 일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게 꼭 이상적이거나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이분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대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할머니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늦게 퇴근하고 며느리는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니까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죠.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할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이상적이거나 간단하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편리함 속의 현실적인 문제. 그렇다면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간병인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혼자 하기 힘든 집안일, 식사 준비, 약 복용 관리, 심지어 개인 위생까지 도와주니까요.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쁜 경우라면 간병인이 부모님의 돌봄을 대신해 줄 수 있어서 많은 가정이 이 방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에요. 간병인의 월급이 보통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 금액은 노인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자녀들이 이 비용을 도와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간병인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모든 간병인이 나와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하려 해서 불편하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나는 아침엔 죽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간병인이 자기 편한 대로 다른 음식을 준비해 왔던 거죠. 이런 사소한 충돌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간병인을 교체하게 됐다고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확실히 편리한 선택이지만 비용과 인간관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양원 생활 안전하지만 제약이 많은 선택. 요양원은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인을 함께 제공하니까 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혼자 지내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양원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자유의 제한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심지어 산책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요. 집에서 자유롭게 살던 분들에게는 이런 규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에요. 고급 요양원의 경우 매달 수백만 원이 드는데 이 금액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제 친구 어머니도 요양원에 잠깐 계셨는데요. 결국 몇 달 만에 나오셨습니다. 여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유였어요. 요양원이 주는 안정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잃게 되는 것도 적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가 찾은 새로운 방법. 그럼 이제 전통적인 방식들이 모두 맞지 않을 때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70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도 모두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자신의 삶에 잘 맞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자녀와 함께 살 때는 자꾸 눈치가 보이고 간병인을 고용할 때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자유를 잇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주 가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마트에서 일하는 젊은 부부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매달 50만 원을 드릴 테니 매일 두 끼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나? 젊은 부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익숙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젊은 부부는 추가 수입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관계를 통해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보내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노후 생활에는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